우리 유시민 작가하고 짧게 단독 토크를 하고 또 다음 순서 이어갈 텐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선 사실상 탄핵 심판 거의 끝났는데 탄핵 소추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고 탄핵 소추 통과되고 탄핵 헌재에서 탄핵 심판 진행되고 이 과정 전체에서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활약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이중 권력 상태라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통령이고 하나가 국회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중 권력 상태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국회 쪽으로 권력이 집중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여러 야당들이 합심해서 권력의 중심, 정통성 있는 권력의 중심을 국회 쪽으로 땡겨온 거죠. 그 네. 기간 내내. 그 기간 쉽지는 않았어요. 예,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재빠르게 국회로 결집해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를 하고 바깥쪽에 시민들이 오도록 네. 그렇게 북돋아서 국회 침탈을 저지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일사불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매우 결속된 어떤 분위기에서 이 일을 지금까지 2달간 이제 해왔다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 과정에서 더 확고해졌다. 이게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위기 극복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갈아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강을 건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예. 이 말을 타고 계속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가 더 강해지는 압도적이죠. 예,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말머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처음에 예. 예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보여줘가지고 민주당도 이 정도면은 민주당의 역사를 오래 봐왔습니다만 이 정도 굉장히 일사불란하죠. 그렇죠. 예. 합심해서 해왔죠. 그 과정 중에 야 저 의원 내 새로 봤어 이런 의원도 있었습니까? 제가 제일 눈여겨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 저는 김민석 의원을 어.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분도 참 기구하는 정치적 역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다고 한 게 20년 전인데. 예,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2002년도에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데 굉장히 그때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예. 굉장히 긴 시간 이제 형벌을 받았죠. 예, 형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선거에서 총선에서 겨우 이겨가지고 국회로 돌아왔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겨우 이겼죠. 그런데 저는 무척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내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냈고요. 메시지 정확했어요. 예,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20대 때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고 최연소로 됐죠. 예, 굉장히 어려움이란 걸 겪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예. 세월 속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구나 그런 느낌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들 많이들 이게 부활은 불가능하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고 재벌에 붙었어? 말하자면 이런 인상이 남았고 배신자라는 인상이 남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새로 주어진 과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그 과거의 족쇄를 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렇게 뭐 정적으로 가깝거나 친밀하거나 그랬던 같은 세대잖아요. 분이 아니죠.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제가 이제 좀 몇 년 더 늙었는데 예. 그런 걸 보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좀 유쾌하죠. 예. 망가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과 그렇지 대부분 망가지는 사람인데 나이 먹어갈수록 망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과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기다려 듣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본인이 실력으로 그걸 풀었다는 게 그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판단 착오에 대해서 사과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는 사과는 해야 되지만 네. 사과를 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아요. 결국은 뭘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여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쾌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메시지를 낼 때 문장이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정확하고. 문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건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 본인 직접 쓴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예. 문장 굉장히 좋던데. 말보다 글이 더 좋아요. 말도 잘하는 편인데. 또 정동영 의원 경우도 네.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충실해지는 사람들도 가끔 있구나. 박지원 의원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청명이 거기야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나이가 들수록 청명탕을 드시는지 더 청명해지셔. 그래서 그런 발견은 아주 기분 좋은 발견이었어요 이번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이 있고 네. 그 외에 뭐 박선원 의원이나 김명주 의원은 제가 그분들이야 뭐 그냥 온 국민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분들을 거론한 거고요. 그분들은 뭐 김병조 의원, 박선원 의원 이런 분들은 스타죠 그냥. 이제 스타 됐죠 완전히.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저 동네 얘기도 좀 해볼까요? 보수는 누가 후보가 될까요? 여러 사람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명태균 씨를 먼저 이겨내야 되는데 보니까 그쪽 후보들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누가 되든. 예.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뭐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 대선이. 네. 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국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거가 완전히 됐죠. 예,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 뭉쳐가지고 한 25%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고 예. 앞에서 그러다 보니 김문수 1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조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주의할 점이나 또는 포커스를 줘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겠죠. 뭐. 네. 그 말씀 맞는 말이고. 다만 이제 지금 중도 보수 정당 이 얘기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고전적인 그 게임 모델 중에 원 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 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 거기 100가구가 살아요.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네. 편의점이 2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편의점 2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힘,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 옛날에는 더 왼쪽에 편의점이 큰 게 제법 큰 게 하나 있었어. 민주노동당.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이전 기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 멀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면 가운데로 가야 돼. 예,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점점 가운데. 점점 더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원디멘저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 이론이어서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설명 참 편의점이 잘한단 말이야.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이 많이 넓어지면 거기 창업만 하면 손님이 왕창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왼쪽이 창업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없다고 해요. 예, 저기 국힘은 계속 골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 라인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국힘은 오른쪽 끝에 자기들 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지?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을 구해야 그나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차원 위치 선정 게임이라는 이 모델로 보면 당연히 뭐 개별 정책이나 혹은 그 소위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이냐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골목에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극우화와 예상되는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참 눈치가 빨라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 역학을 캐치하는데 참 동물적으로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문제나 네. 뭐 국내 생산 자동차 법인세 감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뭐 좋게 말하면 시장 친화적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본 친화적인 이런 세부 정책들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직접 소통을 민주당 쪽과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와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라는 그 포지셔닝 예. 이것들이 다 연계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저 생각을 좀 해요. 말씀하신 그 이론에 따르면은 점점점 중간에서 오른쪽이 점점 비고 있네. 그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인드예요. 예. 그거 내가 바로 가져와야 되겠는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보이자마자 그게. 원래는 그 중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이번에 저쪽 끝으로 가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미리 좀 민주당 내부에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이미 그 고민을 따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진작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중도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라는 이 게임 이것을 게임으로 놓고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선 모든 대선이 중요했지만 이 대선은 지면은 큰일 나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지금 그런 거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거죠. 큰일 나는 것이 노상원 수첩에 또 유시민도 등장했거든요. 드디어 약간 면이선 정도 뭐 그런 거죠. 1급 제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개헌군이 왔지만 우리 집 앞에는 안 왔잖아요. 좀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웃집에 숨은 거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웃집 아니 그 다음 날 갔을 거예요. 국회를 저지해서 완전히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러 갔겠죠 1급들. 그럼 노상원이 잡아가지고는 다 저거 아닙니까? 독극물 폭파 아니면은 뭐 수장이잖아요. 그 얘기 좀 그만해. 하여튼 이름 등장했습니다 이제.
유시민 1급에 아주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런. 네. 두 번째 줄에 있었다고 하니까 1급이지.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유시민 데이 마련을 할 테니까 꼭 나오세요.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본인의 선거이기도 해 이게. 자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더 썰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